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유의미한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우선 주요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0.5불 라인, 이게 한화로는 670원에서 680원 정도, 환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위로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던 초록색 단기 이평선과 겹치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3,60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이 같은 흐름에서 상승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당장 이번 주에 내일에서 모레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금융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형 알트코인들, 거기에 당연히 리플도 들어가겠죠. 이런 덩치가 큰 코인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이렇게 큰 종목들에서 세력들이 횡보세로 움직일 때는 수익 보기가 힘든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서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움직인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리플도 포함되어 있는 최근 뉴스, 오늘 나온 뉴스 하나 같이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이 중간항소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이 결과가 예상되고 있는지, 이게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크게 이 강한 개별적 이슈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처럼 이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 영상 밑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투자하실 수 있는 제가 단체 카톡방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란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 리플이 포함되어 있는 관련 뉴스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뉴욕주에서 그린리스트를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5개의 코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8개로 대폭 축소됐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8개의 코인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이 나머지 6개의 코인들은 전부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이 그린리스트가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리플이나 도지코인 등 대표적인 알트코인들 그리고 밈코인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XRP 시세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이 친리플 변호사 중 한 명인 존 디튼 변호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자, 이 목록에서 그린리스트에서 XRP가 빠진 건 정치적이거나 징벌적 성격의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줬죠.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 부분은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중간항소 이슈가 남아있는데, 자, 이외에도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왔었습니다. 크게 질문이 있으셨던 건 이 블랙록이 XRP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루머가 돌았었고 기사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루머가 나온 배경에는 현재 블랙록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 XRP 출신이다, 리플 출신이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루머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리플은 이 사업적인 영역 부분에서 SBI와의 협약 체결, 그리고 이 사우디가 브릭스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 이슈도 나왔었고, 그리고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이 올해는 꽤 상징성 있는 두바이에서 개최된다라는 점, 이런 이슈도 제가 전부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카톡방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중간항소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8일 날짜로 모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양측에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SEC가 처음에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리플이 제출했죠. 이후에 리플이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SEC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될 경우 바로 중간항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와야지 중간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XRP 시세는 지금 지지라인 위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더 크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기각이 둘 중 하나에서라도 나온다면 중간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스케줄 잡아놨던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날짜는 양측이 제출했던 가능 스케줄을 봤을 때 내년 4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만 되면, 이런 결정이 나오면 리플을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1달러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 중간항소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나오고 나서 아직 한글로는 번역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이 오갔던 내용을 기사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XRP 커뮤니티의 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답을 한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일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전문 지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SEC 내부적인 내용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RP 커뮤니티의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SEC의 중간항소, 인터로큐터리 어필, 이게 과연 승인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르크 파겔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항소가 진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확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전 영상에서 이런 기사들,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공유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토레스 판사 외에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처음에 SEC에서 제출했던 중간항소 요청, 그 내용을 보면 비논리적이었고 토레스 판사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필요 조건들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서류와 문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 판사가 꽤 오랜 시간 여기에 투자하고 나서 약식 판결문을 내렸는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SEC 측에서 이걸 뒤집겠다라는 중간항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항소가 받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항소심은 이 약식재판과는 다르게 법률심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약식재판은 사실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양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받고 나서 판결을 내는 거고요. 법률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심에서, 이 1심에서 받았던 자료들 외에 추가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서 판단한 이 법리적인 판단, 법률이 잘 적용됐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C 출신 인물이 내놓은 전망 하나 살펴봤고, 자, 이제 친 리플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꽤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 FTX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서 이게 하방 압력이 내려왔었죠. 다행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가 취해지면서 장외 거래로 매각이 진행될 거고, 주당 1억 달러만 매각하라는 한도가 정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복구를 한 건데, 자,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연방법원의 판사가 이 FTX의 디지털 자산들을 매각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안에는 솔라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XRP, 리플의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걸 그리고 어디에다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 시장에 2차 시장에 매각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든 건 여기에 비율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DEA라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 단속국에서 이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들 검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은 건데요. 그러면 이 취득한 마약을 이 마약 단속국에서는 다시 이 시장에 팔라고 하나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걸 다시 팔라는 명령을 안 내리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XRP가 판매돼서는 안 되는 증권이라면 이걸 다시 2차 시장에 판매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중간항소 승인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본인들의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기각 쪽에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반드시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었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리플은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사실 리플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 뚫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전에 급등까지 포함하면 불페넌트라는 깃발 모양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페넌트는 이 상승을 의미하는 불, 황소 세력, 그리고 깃발이라는 거고요. 짧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 패턴, 그 이후에 W로 상승하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상단 저항을 뚫었을 때 확실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 항소가 승인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 보시면 이 밑에 삼각 수렴의 지지라인까지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하방으로 열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항소가 승인돼서 XRP 가격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라고 해도 어디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 위치가 이 삼각 수렴 지지라인 위에서 요 안에서만 지지를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큰 틀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일봉만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케어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중간 항소 기각이 나오면 바로 뚫어주면서 급등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플은 일단 이런 개별적인 강력한 이슈가 9월달 안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8월달 거래량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에 이 기준금리 결정 여기에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코인 시장 전체가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텐데 일단 기준금리는 이번 달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또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있을 11월 달 FOMC 회의 때는 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하더라도 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 발언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여기에 주목하고 그 방향성을 정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글로벌 이슈들에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또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카톡방에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런 부분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전송에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전략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